자, 23년 10월 3학년 모의고사 문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여러분들 어땠나요? 자, 쌤과 함께 자기가 풀었던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요령이나 그 개념이 필요한지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23번 문제는 그 세 개의 작품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가 작품이 이제 속 3인곡이고요. 그 다음에 나 작품은 이제 시조죠. 연시조 작품인 그 이복길의 오련가. 그 다음에 마지막 다 작품은 이거는 시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전 수필이라고 하죠. 박지원 선생의 답 홍덕보서 제2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 작품부터 한번 문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전시가 문제를 풀던 현대시를 풀던 문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 세트에 이렇게 보기가 제시되어 있으면은 그 보기의 정보를 이용해서 푸는 걸 쌤은 많이 권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작품이 출제됐을 때 이 보기의 설명이 그 작품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이자 출제자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번 문제를 푸는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보기를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은 이 작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자, 이 속삼인곡이라는 작품이 우선 작가가 유배지를 해서 쓴 작품이니까 유배가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서 작가는 연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겪는 시련, 유배지니까 당연히 시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는데 작가의 간절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장면에 따라서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하기도 한다. 이 기법은 이 송강정철 쌤의 삼인곡이나 송민곡에서 사용했던 기법인 거 다들 알고 있습니까? 그 기법을 이 작품에서도 쓰고 있다. 제목도 또 비슷하죠. 속 3인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특히 당쟁 속에서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된 일에 대한 억울함이라든지 유배된 작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속 3인곡이라는 작품을 오늘 처음 보는 독자라도 이렇게 보기의 정보를 보면, 아, 이게 정철쌤의 3인곡, 송민곡과 유사하게 유배를 간 작가의 어떤 마음, 임금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을 거니까 쌤은 그 작품의 지문에 선택식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빠르게 짚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 내 언제 무심하여 님에게 득주했나? 님이 언제 박정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자, 미리 쌤이 표시해놨는데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이 어떻습니까? 언제, 뭐뭐 하여, 뭐뭐 했나?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위아래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서로 대응되는 구절이 있다. 대응되는 구절을 우리 이제 대꾸라고 하죠. 대꾸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그게 뭐든 이렇게 반복이 있으면 우리가 리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운율감이라고도 하는데, 22번에 1번은 그래서 맞다. 자, 이번에 19번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묻 여자가 질투에 음란하다. 지문에 보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은 작가가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보기에서 보면은 반대파의 모함으로 작가가 유배된 일이 있다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9번에 1번은 보기의 정보에 의하면은 이 구절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맞는 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의 3번 스택지, 그 각 시에 나타나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가와 나의 얼굴은 그랬는데, 일단 나는 무시하고 가만 생각해 볼게요. 가에서 얼굴이란 거는 화자의 처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얼굴은 어찌나 고운지 질투하는 거는 그 다른 여자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굴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얼굴은 다른 여자들이 질투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얼굴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가만 봐도 이미 21번에 3번은 틀렸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요. 자, 19번에 3번. 옛 잘못에 대해 근본을 생각하면 미미한 정성일세. 자, 지문의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것은 작가가 자신의 시련이 임금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됐다. 여기 보면 임 위한 정성이란 이 구절을 어떻게 보기를 통해 해석할 거냐. 바로 요 보기에서 연군이 뭡니까? 이 충신이 임금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충성심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딱 써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임금을 위한 충정 이런 것도 유배가서의 특성상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19번에 2번이요. 이내 몸을 1월 같은 우리님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면은 거의 아니 굽어볼까 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님이 나를 굽어볼 거다 라고 하는 설의적 표현이죠. 그래서 작가가 유배지에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임금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낸다. 자, 바로 이 감사함이 적절하지 않겠네요. 임금님이 나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아니죠. 임금님이 혹시 나를 쳐다보진 않을까? 바라봐 주진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이 될 겁니다. 자, 19번에 2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 21번이요. 자, 이번에도 역시 나는 빼고 가로만 해석해 볼게요. 자, 가의 치마와 달리 님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치마 어떻습니까? 이 화자가 님에게 은혜를 갚고자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옷을 짓고 치마를 지어서 상자 안에 넣어뒀는데, 이것은 누굴 위해 단장하는가? 바로 님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21번에 2번 보면 가의 치마와 달리 님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죠. 왜냐하면 치마는 님에 대한 애정이 담긴 소재이기 때문에 이 달리란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1번에 2번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19번에 4번이요. 19번에 답은 나왔지만 선택지들 쭉 볼게요. 자, 누구를 위하여 단장할 거라고 한 것은 작가가 지닌 영군의 마음이 임금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쁜 치마를 준비하고 해도 누구를 위해서 입겠느냐란 거는 입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적절한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21번에 4번. 자, 가와 나의 꿈에는, 자, 나는 빼고 가만 봅시다. 현재 상황에서 화자가 갖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자, 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향에 돌아갈 꿈. 보기를 이용하면 여기서 고향에 돌아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유배지인 추자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화자의 뭐다? 소망. 그런 걸 보여주겠죠? 자, 21번에 4번은 일단 나는 모르겠고 가에 대해서는 적절하네요. 자, 이렇게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가에서 틀린 거 21번에 2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워버리고 4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모 정도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이제 나에서 확정 지으면 되겠죠. 자, 옥루라는 단어 봅시다. 자, 옥루라는 거는 옥으로 만든 집 이런 뜻인데 그 옛날 말에서는 이 옥루라는 거는 그 임금이 계신 궁궐 그런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옥루와 자, 그 다음에 나는 무시하고 죽음 이후에 임과의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다 했는데 자, 이게 뭡니까? 꿈속에서 이 옥루에서 밤마다 님을 모신다. 이건 죽음과 관련된 의미가 아니죠. 꿈속에서라도 님을 모시고 싶다. 임금이 계신 곳 돌아가고 싶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21번에 5번도 안 됩니다. 자, 이번엔 닭이요. 자, 이렇게 임금 만나는 꿈을 꾸고 있는데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이 깼어요. 그렇다면은 21번에 1번. 가에서 닭이라는 거는 꿈속에서의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화자가 꿈에서 지금 닭 때문에 깨어났기 때문에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21번에 1번이나 4번은 이제 나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확정지어야 돼요. 가에선 일단 맞으니까요. 자, 22번에 2번 볼까요? 자, 니은. 우리님의 금옥 같은 음성은 귓가에 의연하다. 그러니까 꿈에서 맞겠는데 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꿈속에서 그 만났던 목소리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감각적 심상, 청각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청각적 이미지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여 고처시기를 날마다 고대하노라. 자, 라는 건 무슨 의미냐? 보기에 의하면 유배된 작가의 상황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임금이다. 보기 다시 볼까요? 보기 마지막 줄에 유배된 작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임금이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있으니까 19번에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가부터 다의 공통점 이거를
세 작품을 다 읽고 풀면은 되게 헷갈리고 그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선 가에서 필요 없는 선지만 걸러내고 나 다로 가면서 줄여가면 더 정확한 답이 나오거든요. 자, 우선 1번 보면 초월적 공간, 뭐 아까 이제 백옥루, 뭐 옥루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굳이 보자면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뭐 이래서 초월적 공간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 내가 임금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현실적 소망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로 회귀하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가 지금 유배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임금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게 소망이죠. 나 옛날로 돌아갈래 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 3번. 대상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이 작품에서 대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임금님이겠죠.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4번.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제시하여 풍경 변화를 드러낸다. 역시 지문 안에서 특별히 계절과 관련된 소재라든지 어떤 풍경의 묘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작품만 읽었을 뿐인데 대충 답이 짐작이 되죠. 만나고 싶은 대상, 이게 님이잖아요. 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 왜요? 이별했어요. 보기를 이용하면 유배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거의 18번은 5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작품 됐습니다. 나작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시조인데요. 자, 21번에 아까 남겨놓은 선택지 한번 확정해 봅시다. 자, 4번 선택지 남겨 있었는데 가와 나의 꿈에는 모두 현재 사회에서 화자가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자, 내가 님을 그리다가 생각하다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거 뭡니까? 그만큼 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님에게 갔죠? 21번에 4번 맞네요. 자, 20번에 1번 선택지 제1수요. 자, 이런 문제는 풀기 쉽죠? 이렇게 여기만 읽고 바로 선택지로 가보는 거예요. 자, 1수에서는 화자에게 일어난 일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된다. 자, 어떻게 이게 시간의 순서냐? 여기 보세요. 꿈을 꾸다가 깨었어요. 깼다가 꿈을 꿀 순 없죠? 꿈을 꾸다가 자다가 깼어요. 이게 시간의 순서니까 1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 제2수의 중장, 그러니까 요 끊임없는 눈물에서는 초장에 제시된 상황, 여기 뭡니까? 내가 자다가 깨어나 버렸다라는 상황과 관련된 화자의 정서, 눈물이 흐를 때 슬퍼서 흐르는 거죠? 자, 이것도 맞고요. 자, 3번이요. 제3수의 초장, 보내거든 아실까? 내 정성 아실까? 내가 님한테 이 진주를 보내고 싶어요. 뭐 진짜 보석 진주, 그다음에 나의 눈물인 진주. 그러면은 님이 그걸 알 거냐라고 했는데 그 아실까라는 건 사실 서의적 표현이죠. 아마 님은 알지 못할 것 같아. 만약에 내 뜻과 다르면 님께서는 분명 깔껄껄껄 웃으실 거야 라고 하면은 삼수의 초장에 제시된 초장에서는 제2수의 종장에 제시된 소망이 실현될 것이란 믿음이 아니라 실현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이런 거를 드러냈다고 봐야겠죠. 보내고는 싶은데 보낸다고 내 정성을 알기나 하실까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20번의 답은 3번인 거 아시겠죠? 자, 20번의 4번입니다. 제4수의 초장에서는 제3수의 종장에서 가정한 상황 요거죠. 님께서 아마 크게 웃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 여기 있네요. 그렇게 크게 웃지 마시고 라고 했으니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설명되는 거 알겠죠? 자, 20번에 5번이요. 제5수의 초장,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숨이 없게 된다 라는 거는 제4수의 종장, 나의 간장이 썩었다. 자, 간장이 썩다 못해 어떻게 됐다? 내가 죽어버렸다. 화살표가 조금씩 밀렸는데요. 자, 이런 의미니까 고통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디귿 밑줄 한번 볼까요? 내가 죽어서 진토, 진흙이 된다 한들 님을 생각한 이 마음이 썩을 손가 역시 서리법. 난 썩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럼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과장법은 맞아요.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과장된 상황을 제시하면서 내가 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서 너무 절망스럽다. 그게 아니죠. 서리법. 나의 마음은 흙이 돼서 내 몸은 썩어도 마음은 썩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사자가 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렇게 써야 아마 맞는 선택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쭉 풀었으니까 18번 아까 답이 5번으로 하고 우리가 짐작했는데 확정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만나고 싶은 대상이 님이고 그 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안타까움이 역시 나 작품에서 똑같이
제시되니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18번의 답은 5번으로 확정된 거죠. 자, 이제 다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작품도 역시 선지만 빠르게 가볼게요. 자, 23번에 1번. 자, 문장을 표절하고 화려의 꿈에 잠시 예찬을 받은 이란 이 문장을 통해서 뭐를 하고 싶으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글쓴이의 반성을 드러낸다. 자, 여기 보면은 보기에 이런 말이 있죠. 23번 보기 보면 이렇게 풀라고 돼 있죠. 자신의 경우가 당대 세태에 대해 뭐 한다? 비판한다. 비판하니까 반성하는 거죠. 자, 맞고요. 그 다음 22번에 4번. 자, 이번에 리을 밑줄. 대조법을 사용했다는데 대꾸와 대조가 다르죠. 대꾸는 유사한 구절이 대응되는 거라면 대조는 의미상 반대죠. 그리고 명성은 송곳, 비방은 산더미. 이렇게 전혀 반대된 상황을 제시해서 자신이 초래한 상황을 드러낸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는 일일이 다 읽지 않고 위치만 빠르게 볼게요. 자, 이 부분이요. 이익과 권세 어쩌고 하는 부분은 당대 세태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이다. 자, 여기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당대 세태를 비판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선택지인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미음. 한가 스스로 기름을 가까이 했다가 옷만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문학에서 이런 표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 20번에 5번 비유적 표현인 건 아마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자, 뭘 비유한다? 특정한 가치를 쫓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기름을 스스로 가까이 하다 옷을 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빗댄 거예요. 자, 그 다음 23번에 3번. 자, 요 부분 벗사기는 도리에 대한 얘기. 자,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된 벗을 사귄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요.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답답한 겁니까? 자, 위에 파란 글씨 좀 볼까요? 돼지치는 벗과 함께 경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고 나무하는 친구와 함께 손님과 주인이 서로 이야기하는 대열에 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뭐예요? 이게 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친하려고 해도 뭔가 이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없던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신분이 낮은 이들이 자신과 사귀려고 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23번에 4번은 적절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지만 18번에 5번이 답이 맞죠? 만나고 싶은 어떤 대상인데 이번엔 그 대상이 벗이에요. 벗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23번에 답 4번인데 5번도 봅시다.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참된 벗을 사귀는 거에 대한 글쓴이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난다. 자, 다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 시문학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보기를 먼저 읽으면 좋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서 읽었을 거니까 자, 보기는 잠시 후에 문제 풀 때만 잠깐씩 보기로 하고 작품과 선택지 대응시켜 볼게요. 자, 16번에 1번. 가의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는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설을 연결한 거다. 보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죠.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자, 그래서 이때 토끼가 상징하는 건 뭐냐? 일제강점기에 양심을 지키려는 존재다. 자, 보기에 바로 이 부분이죠. 코카소스 산중에 도망해온 토끼란 보기에 하면은 어떤 양심을 지키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있는 문제 바로바로 풀어야죠. 자, 기억을 활용하여 소중한 대상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토끼가 왜 도망왔습니까?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뭐 하자라는 거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결 표현이죠. 그래서 의지를 드러낸다. 적절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에 2번 여위여야지 라고 할 때 이 니은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이 아니라 아니에요. 24번과 마찬가지로 나는 뭐뭐 해야지 이거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25번에 2번은 자 색깔을 안 바꿔놨네요. 자 빨간색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의 4번 스택지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는데 지금 가에서 독수리야 거북이야 눈으로 그냥 딱 봐도 벌써 특정한 대상을 부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에서만 있으면 24번에 4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설명 빼먹을 뻔했네요. 자, 그 다음 26번에 2번 가에 다시는 용궁이 안 떨어진다라는 구절은 귀토지서를 재구성한 것으로 내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 자,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의지적 태도죠. 자, 세속적 욕망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네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26번에 3번 목에 맷돌을 달고는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았다는 설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화자가 감수하려는 희생이다. 자, 화자가 감수하려는 희생 여기 있네요. 자기 희생. 자, 그래서 26번에 3번도 적절합니다. 자, 24번 문제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 아까 고전 시가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요. 일단 나 빼고 가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가와 달리 나는 마지막 년을 명사로 끝나는 그렇다면은 가에는 마지막이 명사로 끝나는 구절이 없다는 건데 없긴요. 여기 있죠? 프로메테우스 하고 마침표 딱 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24번에 1번은 이미 여기서 틀린 설명이네요. 그 다음 23번에 3번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는데 일단 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의문의 문장으로 끝난 게 없고 영탄법 이렇게 느낌표로 끝난 문장만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라 했는데 공감각적 이미지가 없지요. 자, 그래서 24번 일단은 가만 갖고 봤을 때 24번에 1번, 3번, 5번이 먼저 걸러질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4번에 4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 알겠죠? 자, 이번에는 나 작품 한번 가볼게요. 자, 26번에 4번 스택지 보면은 나의 아름다운 업보란 거는 직위설화를 변용한 것이다. 자, 일단 여기 나 작품에 대한 설명 중에 직위가 불꽃을 들이던 불공을 들여 용할 기다에 잠이 들었고 어쩌고 하는 직위설화를 차용했다고 확인되죠?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내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직위의 마음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현생에 이렇게 내가 이 여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이런 말이죠. 자, 26번에 4번 설명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에 3번 디귿을 활용하여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라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요? 너는 그 사랑의 진리를 알아버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여왕이죠. 그래서 무엄하다고 한 것일 뿐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꾸짖거나 그러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준엄한 힘, 리을을 활용하여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사회적 질서의 절대성을 드러낸다. 그게 아니죠. 사랑이 준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질서가 준엄한 절대성인 게 아니라 사랑이 준엄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25번에 4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자, 24번에 아까 2번하고 4번 스택지 두 개 남겨놨는데 자, 2번 스택지 나와 달리 가는 시간적 표지를 활용했다. 가에 시간적 표지가 없죠? 나에 있어요. 자, 시간적 표지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걸 읽었을 때 이게 어떤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가 시간적 표지예요. 여기 보면 지금은 오후 2시, 지금이라든지 2시 이런 게 시간적 표지인데 가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고 나에 있죠? 그래서 나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4번 2번도 이제 걸러졌네요. 자, 25번에 5번 미음을 임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선덕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게 전하지 못하는 단념된 상황 드러내고 있다. 자, 아니죠. 단념된 상황 아니에요. 선덕이 온몸이 흔들려 있다. 그래서 지기에게 갔다 했으니까 선덕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게 전하지 못해 단념한 거 아니고 선덕이 지기에게 찾아간 상황이니까요. 자, 5번도 지워버리시면 되고. 자, 24번에 4번 답인 거 이제 여기서 확정되죠. 지기야, 지기야, 사랑하는 지기야. 특정한 대상, 직위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다. 자, 쌤이 지금 좀 수업할 내용이 많아서 말이 좀 빠른데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자, 이제 26번에 5번.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직위설화의 변형이고 신분의 장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길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거다. 보기에 그런 말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중요성. 그래서 26번에 5번도 맞는 선택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소설 작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보기에 보면은 아파트라는 소재에 대해서 규격화, 독립성, 편의성, 집단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준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28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소설 읽다가 이렇게 A와 B로 묶여 있는 경우는 우선 A에 대응하는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먼저 쭉 확인해 보고 거기서 남은 선택지를 가지고 B에서 답을 확정하면은 쉽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가 보면은 이렇게 뭐하고 여러 가지 이제 눈앞에 어떤 인물들의 행동,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닦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인물의 대화,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죠.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장면에 대한 관찰, 다른 말로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8번에 1번에 대한 설명 맞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만을 읽고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안다든지 인물들 간의 심화되는 갈등을 안다든지
아니면은 인물들 간의 대화에 담긴 어떤 의미를 파악한다든지 공간의 이동을 파악한다든지 하기는 어려워요. 아마 28번에 4번은 그래도 조금 이게 대화 사이에서 이렇게 차를 좀 대고 어떻게 하라라 의미가 드러난다고도 이해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비애감은 또 걸러지긴 해요. 자, 일단 1번이 가장 A에선 정확한 설명이에요. 자, 30번 문제 보기 키워드 갖고 한번 볼까요? 자, 다 읽긴 좀 어렵고 이렇게 노란색 표시된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 보면은 화자가 아파트를 어떻게 인식한다? 규격화된 그 대상물로 인식한다. 자, 보기의 키워드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다라는 거 대응 보기를 통해 설명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28번에 그 1번하고 4번 중에 이제 1번 스택지. 자, 다시 보면 나는 실없는 웃음을 비실비실 울렸는데 입구에 들어가며 내 마음속에 달라붙었던 자 특히 보라색 부분 보세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흉악효리한 계면적음이 있고 모호한 부끄러움으로 이어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인물의 내면 심리죠. 자 4번 설명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A는 4번은 아까 걸러냈죠. 자 그래서 28번은 1번이 답일 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27번에 5번 이건 이제 작품 내용 파악하는 문제니까 지문에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리는 그런 쉬운 문제죠. 이건 꼭 맞춰야 돼요. 자, 아내는 독립가옥이 새빵살이보다 월세를 물고 산 임대아파트 삶이 더 낫다. 자, 여기 보면 아내가 뭐라 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요. 월세를 물고 사는 이 월대아파트지만 새빵살이와 사정이 달랐다.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0번에 1번. 자, 누구의 눈치를 볼 수도 없고 아이들도 주인한테 안 혼나도 돼요. 그것이 뭡니까? 아파트가 주는 바로 이 독립성. 야, 이 키워드 보면은 아파트는 독립성과 편의성을 준다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 다음, 자, 27번에 1번이요. 나는 이사 오면서 생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있긴 했는데 아내에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감정을 은밀히 숨길 도리밖에 없었다. 자, 색깔로 이렇게 좌우를 맞춰놨으니까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0번이요. 자, 여기도 조금 키워드가 길게 연결되고 있죠? 자, 요만큼의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수칙,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외 배구팀, 합창단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 필자는 뭐를 느끼고 있다? 뭔가 이렇게 집단화돼가는, 아까 보기에 보면 이제 집단화라는 키워드 있죠? 집단화돼가는 아파트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에 4번 스택지 볼까요? 자, 아파트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특정한 식품을 소비하면서도 그런 현상을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토요일 저녁엔 꽁치, 일요일 낮엔 돼지갈비가 다 팔려요.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보면서 나는 처음에는 왜 저러고 살지? 라는 기이한 눈길로 그런 현상을 바라봤어요. 그럼 27번에 4번에 함정이 있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기이하게 여긴 거지 아파트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27번에 4번 적절하지 않다. 자, 30번 볼까요? 자, 30번. 다른 아낙네들처럼 화요로즈 원거리의 시장 간 아내를 보면서 실없는 웃음을 흘리는 거. 자, 여기 요 노란 글씨 이 부분이죠. 내가 아파트의 편의성에 수용한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 아니죠.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웃고 있잖아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못마땅함을 드러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30번에 5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바뀌었죠? 자, 이번엔 27번에 2번 스택지. 나는 아내의 표정을 통해 아내가 첫째에서 요구를 미리 알고 있음을 짐작했다. 바로 이 부분. 아내가 말없이 웃고 있는 걸 보면 녀석과 이미 담합된 모양. 담합이 뭡니까? 우리 기업 같은 데서 왜 담합한다 하잖아요. 서로 의논하여 합의하는 걸 담합이라고 하죠. 자, 맞고요. 자, 3번 스택지. 첫째 녀석은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요구가 당당하다는 걸 보여줬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아이들 대여섯 명이 우르륵 나타나는데 다 똑같은 장난감을 들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저걸 사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맞고요. 자, 30번에 4번 스택지. 아이들이 한결같이 홈런을 들고 첫째 녀석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조차 유행에 휩쓸리는 아파트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게 된다. 자, 보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어디 갔나요? 자, 여기 보면 생활과 유행에 휩쓸리는 문화라는 정보가 있었네요. 자, 이것도 그러면 맞는 선택지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9번 문제 기억의 이유. 요거 하나 갖고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점수 주는 문제죠. 자, 내가 아파트에 대해 지금까지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두려움이 느껴진 이유는 뭐냐. 애가 뭘 사달라는 게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어울리질 못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도 과연 정말 좋아서 아줌마들과 저로 다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겠죠? 자, 바로 그것이 뭡니까? 자, 여기 보면 이 배타적 분위기라는 단어로 설명되죠?
자, 무리에 속하지 못한 이를 소외시키는 배타적 분위기를 내가 느꼈 그 순간 뭔가 두려움, 아파트라는 곳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스택지들은 적절하지 않은데 강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빨간 글씨 표시된 부분만 빠르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틀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전소설 지문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번 실제 시험에서 이 고전소설이 제일 까다롭지 않았을까. 설명 들어보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아무래도 작품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지문이 좀 길지요, 읽기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지문 읽을 때는 지금 쌤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문장 단위로 잘라가면서 토막토막으로 읽어줘야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눈으로만 읽고 있으면은 내가 두째 줄 읽다 갑자기 넷째 줄로 가기도 하고 머릿속에 내용도 안 남고 그래요. 자, 보기에 설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유교적 가치관인데 이게 여성이 지녀야 할 유교적 가치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한다라는 얘기 간단히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화소저는 여소저의 내력을 듣고 실성한 병에 걸려 그 병을 앓으며 지내온 이유를 이해했다는데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여소저가 그 집 주인이 자기를 기생집으로 팔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어서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머리카락을 흩어다니고 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 34번에 1번. 자, 34번은 보기와 관련되는 문제죠.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근심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타인의 불행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는 인외동목을 갖춘 인물이다. 자, 지문에 보면 여기 이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 일처럼 여기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맞고요. 자, A로 묶인 거 아까 현대소설에서 했던 거 똑같습니다. A에 대응되는 선지만 남기면 돼요. 자, 1번 A에서 대화상대, 그러니까 여기 화공부부의 대화상대는 누굽니까? 자신의 딸 여아라고 불리는 그 자신의 딸이죠. 여아를 안타까워한 게 아니죠. 그 여아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2번 마찬가지예요. 이 대화 상대가 겪은 일을 염려. 그러니까 이상한 아이를 만나서 너 어떡하니 이렇게 염려한 게 아니죠. 너 그런 아이를 만났구나 이런 거니까 안 되고요. 자, 3번이요. 대화 상대에게 요청한 인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자, 여기 그 여자의 신세가 가련하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됐죠. 3번 맞고요. 자, 4번 특정 인물 예찬하는 건 이건 여러분도 아마 거의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2번에 5번 A에서 특정 인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인물은 그 위인,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그 여인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점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다까지는 맞죠? 그래서 얘하고 두 개는 맞는데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다 지워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4번이요. 자, 2번 선택지 화소저가 여소저의 천명한 덕성, 추상 같은 기절, 총고에 드문 정수나 유순함을 말하는 데서 그녀가 여소저의 참된 가치를 알아봤음을 알 수 있다. 자, 참된 가치란 말이 보기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참되게 가치를 알아준다 라는 보기의 정보 연결시키면 맞는 선택지고요. 자, 그 다음 3번 화소저가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 주신 뭘 가벼이 하고 직일 맺으며 라고 하면서 그녀가 뭐를 행실의 근본 여긴다. 효가 행실의 근본임을 또 알 수가 있다. 자, 효가 행실의 근본이 있었나요? 자,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는다. 아, 쉽죠? 보기 있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점수 주는 쉬운 문제들이니까 보기대로 잘 풀면 됩니다. 자, 31번에 2번 화소저는 여소저부터 여자가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여기 여자가 스승에게 배우지 못해도 여중 군자나 귀중 옥인을 만나면 어찌 법도를 본받지 않겠습니까? 본받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본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31번에 2번은 바로 이 문장이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 선지 두 개 남겨놓은 거 이제 확정 지어봅시다. 32번, 3번하고 5번 두 개 남겨놓고 있었죠? 자, A에서 대화 상대에게 요청한 인물 정보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듣고는 자, B에서는 그 인물에 관해 평가를 내린다. 여소절한 사람은 참으로 귀중에 귀한 옥과 같은 존재로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건 맞는데 자, 5번 볼까요? B에서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 아쉬움. 좀 뭔가 아쉬운데? 이런 게 없죠? 자, 그래서 32번은 3번이구나. 다 확정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작별시라고 하는 이 소재, 이 시의 이 소설의 이 소재를 가지고 한번 의미를 판단해 보는 문제인데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라고 하죠. 자, 공이 부인과 더불어 바삐 받아보니 필법이 정묘하다. 그러니까 글씨를 정말 잘 써요.
광채 유동하여 비단이 금술들이온 같다. 빗대자 뭐와 같으냐? 비단에다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것 같은 예쁜 글씨예요. 크게 놀라서 보니까 재기 빼어나고 의사 광활하다. 내용도 좋아요. 재주가 뛰어나고 그 내용이 참으로 좋아서 글을 쓰는 재주나 학식이 자신의 아이와 더불어 비김에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자, 그러면 33번에 답 붙어볼까요? 3번이죠? 화소저가 소개한 여소저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에 대한 그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소재가 바로 이 작별의 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빨리 볼게요. 왜냐하면 수업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원래 30분 예정했던 건데 벌써 30분이 한참 지나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31번에 3번 스택지요. 자, 여소저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 쌍이 지나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임금께서 너 왜 3년이 지났는데 그 옷을 안 벗어서 예법을 어기니?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죠. 신첩이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남의 집 종이 돼서 아버지 제사 한번 제대로 못 지냈고 또 나의 원수가 아직 갚지 못해서 그 죄가 남아있어서 옷을 벗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장면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31번에 3번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에 5번 스택지가 이제 답이고요. 자, 왜 답이냐? 여소저가 만세를 위해 약속이나 지조를 깨트리는 것은 아니하오니라고 임금에게 충언하는 것은 그녀가 천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품성을 지녀야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냐? 내가 화소저와 했던 약속인데 난 그걸 꼭 지켜야 된다. 자, 여기 보면 화소저와 사생을 같이 하고자 하늘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34번은 그럴듯하지만 이제 5번이 잘못된 거고요. 자, 반면에 4번.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애를 멀리하고 사방의 생업을 즐기고 국가는 튼튼한 돌이 올려놓은 것 같다. 이런 말은 왜 합니까? 보기에 하면은 이 여성이 의를 지향하는 인물. 자, 보기에 다시 한번 볼까요? 보기에 보면은 이렇게 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의를 구현.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의는 올바른 것에서 벗어난 것을 미워하는 것. 이런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여인이 임금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의를 지향한 인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34번에 4번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 2개 남았네요. 답은 사실 다 찾았죠? 자, 31번에 4번. 여소저의 말을 듣고 천자는 화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일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여기 후궁으로 간택한 잘못을 뉘우치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 천자가 여소저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여소저의 부친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 부분이죠. 본도 자사로 하여금 바삐 자세히 조사하여 고하라 라고 하는 데서 이 천자가 이상한데 말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다시 조사해봐야 돼. 이렇게 명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10월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학 문제들을 빠르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잘 풀었을 거예요. 원래 10월은 여러분들 수능 전에 좀 긴장 풀고 좀 자신감 가지라고 조금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차,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잘 보완하시고 모두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